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 변덕이 심하죠. 근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한 일교차는 면역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정기 때만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경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환경을 우리 인간의 이렇게 문명으로 조절하고 바꾸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름철에 바깥은 더운데 안으로 들어오면 춥잖아요, 오히려. 자, 이런 게 다 일교차입니다. 자, 일교차가 심할 때 면역력이 짚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일교차가 심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온은 바깥의 기온과 안의 체온과의 어떤 균형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체온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자율신경계가 덥고 춥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체온 적응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자율신경계 자체가 호르몬이나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체온과 고체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혈당과 저혈당이 우리 몸에 인슐린을 이제 소모시키는 것처럼 이 면역력에도 굉장히 크게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 잘 적응 못했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병이 냉방병이 있죠. 뭐 열사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급격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일교차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수축과 위안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율신경계 문제는 또 호르몬의 문제를 또 야기시키기 때문에 뭐 노화의 촉진이라든지 갱년기 증상의 악화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일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깥의 날씨와 자기가 느끼는 날씨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은 여름인데 뭐 자기가 겨울로 살고 있다, 가을로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순리를 좀 살아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은 특성상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체온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적절한 체온,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는 동안 어떻게 잠을 잘 자는가가 일교차에 맞설 수 있는 우리 힘을 주는 거거든요. 미지근한 물 온수로 자기 전에 목욕, 뭐 족욕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수욕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잘 때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형성되고 체온을 잘 조절하려면 가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식을 해버리면 소화기 쪽에 혈액이 너무 많이 가버리고 그쪽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낮에 뭐 먹는 거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카페인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잘 때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자는 겁니다. 약간 뭐 따뜻하거나 서늘할 정도의 침실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게, 특히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오랫동안 닫아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산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저체온 상태가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문 닫은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문을 어느 정도 연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핵심 말씀드렸죠. 외부와 자기 몸, 지구와 자기 몸이 느끼는 것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발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체온이 제일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발은 따뜻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자든지 이불을 좀 잘 덮고 자든지, 그리고 에어컨이 바로 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면을 취하는데 영양소, 뭐 칼슘하고 마그네슘 도움이 된다. 칼슘 같은 경우 특히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 형성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죠?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 잠을 잘 때 빛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칼륨과 마그네슘, 우리 이완시키는 거죠.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심신을 잘 이완시키면서 합니다.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은 영양제로 드시기보다는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수칙, 찬 음식은 멀리한다. 수분 섭취에 신경 써서 탈수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일교차 심할 때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아서 우리 몸의 체력을 보강한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유산균, 적절한 이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할 때일수록 제일 좋은 게 운동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바깥과 자기와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바깥에 오픈된 공간, 개방된 공간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숨이 찬 운동을 가볍게 하는 거죠.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일교차를 지나는
현명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교차를 잘 지나면 면역력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자연으로 조금 더 나가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